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있었던 트럼프, 벤스와 젤렌스키의 주둥아리 난투극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이 어커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뒷부분에 전해드리는 뉴스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동맹이란 것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리얼리티 TV 코미디가 되어버린 젤렌스키의 백악관 방문 관련 스토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번에는 카키색 패딩을 벗고 검은색 스웨터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는 오늘 옷을 잘 입었네 라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기자는 젤렌스키에게 정장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정장이 있으며 아마도 당신 것보다 좋을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젤렌스키의 행색을 본 많은 미국인들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주둥아리 난투국은 JD 벤스가 젤렌스키와 격론을 벌이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벤스는 우크라이나가 추가 병력을 징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중재 노력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멈추려면 푸틴 대통령과도 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푸틴은 믿을 수 없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벤스는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력도 충분치 않으니 분쟁을 멈춰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무례하게 우크라이나에 온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스는 키예프를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정권이 조직한 프로파간다 투어에 참여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도 그런 프로파간다 투어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잔혹행위 현장이라는 키예프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말려들어 짐짓 숙연한 표정도 지었습니다. JD 벤스도 이런 젤렌스키의 속셈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벤스가 말하는 도중에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얼거린 말은 영어로 SOB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욕 수카 브리아지였습니다. 러시아어를 금지시킨 젤렌스키가 욕은 러시아어로 한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벤스와 젤렌스키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오고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옥사나 마르카로바의 모습도 밈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젤렌스키 방문단의 방문 숙박비용은 우크라이나 측이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국무부가 외국 방문단의 비용을 대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오면 숙박 비용은 초청국이 내는 게 보통인데 트럼프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벌 오피스에서 점심도 못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것을 풍자한 영상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My name is Volodymyr Zelensky. You're probably wondering how I got here. You have a bill up. We gave you, this stupid president, $350 billion. We gave you military equipment, and your men are brave, but they have used our military. Get them out of here! Now, where is my money?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I was gonna go to work, but then I got high. I just got a new promotion, but I got high. La da da, now I'm selling dope, and I know why. Because I got high. Because I got high.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트럼프가 연출한 것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원래 정상회담은 앞부분 포토 세션만 촬영하게 한 뒤 본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주둥아리 난투국 전체가 방송되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앞에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칭찬했고 이어 젤렌스키의 배은 망덕함과 다른 죄악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JD 벤스가 워밍업 공연을 했고 젤렌스키가 무리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자 트럼프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흠씬 두들겨 팬 이후 백악관에서 쫓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공연이 왜 필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공개적인 갈등에 끌어들여 미국인들이 그를 끝까지 지원해야 할 빛의 전사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모욕하는 뻔뻔스럽고 거만하며 은혜를 모르는 거지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은 그가 미국 국민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준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이 미국 국민에게 요구하고 구걸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로써 우크라이나 부담을 털어버려 홀가분하게 됐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분하게 중단하고 그 부담을 유럽에 전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끊을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권자 상당수의 부정적 반응을 겪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푸틴의 조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정권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분별하게 제공된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반트럼프 연합이 어떻게 붕괴되고 유럽에서 관료주의 입지가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즐기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지 코카인 광대 젤렌스키와 입씨름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도 망신을 당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광대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가 숙주로 삼고 있는 리버럴 유럽연합에다가 그를 지지해온 미국 내 네오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키예프 매파인 린지 그레이엄까지 젤렌스키를 공개 비판한 점을 보면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액땜을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좀 아프긴 해도 고름을 확 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름을 유럽에 문대고 있습니다. 미국민을 위해 트럼프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뭘 바라고 젤렌스키를 적극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젤렌스키를 찾아가 생즉사니 사즉생이니 하는 그런 웃기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간의 2차 협상은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연안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젤렌스키의 방미 전날이었는데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회의 이후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회담 실패론이 나돌았고 우크라이나는 허구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소동이 있은 직후 러시아는 회의가 나름 순조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외교사절단을 정상화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러미간 항공 직항의 재개통을 미국 측에 제의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 항공사 항공편을 중단하고 영공을 봉쇄했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이에 따랐습니다.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미국은 물론이고 EU 회원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6개 비우호적 국가의 항공편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항공사는 항공편의 경로를 변경하게 돼 연료 소비와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 후 일부 유럽 항공사는 모스크바에 대한 EU의 제재를 비판하면서 러시아 영공을 자유롭게 횡단하는 중국 항공사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와 직항 재개를 서둘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멍청한 게 집단 서방의 압력으로 인해 대러 제재를 가지면 뒤로는 불가피한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과 나토의 선봉장이라도 된 것처럼 러시아를 규탄하고 한 건 웃기는 짓입니다. 특히 걸핏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주 한심한 소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군이 제2도련선을 돌파해 미국과 호주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 3척이 제2도련을 뚫고 2월 21일과 22일 사이 호주 시드니 부근 외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의 거함 055급 대형 구축함 준이호가 주축입니다. 배수량 12,000톤의 수직 발사관 112개, 인지 21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로 무장합니다.
미국의 이지스함보다 몇십 년 신형인데다 성능도 앞섭니다. 여기에는 보급함 웨이산후와 공호사급 호위함 헝양함이 따랐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다고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공에서 하는 훈련이라 국제법적으로 통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의 항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팩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자유의 항행 작전은 니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제2도련을 돌파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트럼프의 스탠스입니다. 트럼프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 호주 기자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무안을 당했습니다. 호주 기자는 트럼프에게 미영 정상회담에서 어커스에 대해서도 논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게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호주 기자는 호주와 미국의 방위 동맹이라고 하자 트럼프는 그냥 무시하면서 다음 질문을 받겠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어커스 그런 건 난 몰라. 관심 없으니 딴 질문하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커스는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항하는 호주, 영국, 미국의 3자 방위동맹입니다. 이제 트럼프에게 동맹 같은 틀은 구닥다리입니다. 어커스, 파이브 아이스, 쿼드 모두가 형용화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영국과 갈라서고 있는 데다 중국과 굳이 척을 지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미동맹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철한 생각도 할 때입니다. 물론 성조기를 흔드는 사대주의적 보수 우파로서는 청천벽력이겠지만 정세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명청교책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당시에도 조선의 선비들은 명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망한 이후에도 명나라 황제 제사를 모셨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삼국 정립시대에서 하나의 지역 강국으로 후퇴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제 남의 나라 지켜줄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유럽에서도 군대를 뺄 것이고 세계 각지의 개입 규모를 줄일 것입니다. 미국이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절규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 도전에 맞서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